믿지 못한다는 표정. 저요? 손흥민을 뺀다고? 제가요? 지금은 전혀 손흥민이 예상하지 못한 반응인데 네. 미리 얘기가 됐던 건 아닌 것 같고. 아, 손흥민. 빡쳤어 손흥민 지금. 손흥민. Why? 네, 경기 후 인터뷰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손흥민 선수를 55분에 뺀 이유를 직접 설명을 했습니다. 애초부터 그렇게 뛰킬 생각이 없었다고 합니다. 지난번 웨스트햄전 부상 복귀를 해서 60분 넘게 뛰고 곧바로 다쳤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선택을 했고 그래서 안 다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니 그럼 미리 얘기를 해주시죠. 손흥민 선수한테 기팀을 해줬으면 얼마나 좋아. 이렇게 불필요한 논란 안 생기고 손흥민 선수도 받아들이고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을 텐데 그건 좀 아쉽네요. 자, 전반전 토트넘이 슈팅은 뭐 6개 정도 때렸습니다. 네. 골은 없었고. 뭐 홈런이 한 3개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 많이들 걱정하는 그 세피스에서의 실점률이 너무 높은 팀인데 이번에도 에스턴 빌라한테 코너킥 첫 2번 내줬는데 첫 번째는 실점 위기에서 일단 골키퍼 선방이 있었고 네. 두 번째 코너킥에서 곧바로 실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프타임 자, 지금 맞이했는데요. 후반에 어떤 식으로 갈까요? 일단 뭐 어쨌든 그 베르너도 네. 감독한테 그러지 않을까요? 감독님, 저 괜찮아요. 감독님 메이트님 봤죠? 저 좋아요. 네. 저 넣어주세요. 입스 끝. 네. 이거 너 입사 아니에요? 근데 아무튼 에스턴 빌라가 골 넣기 전부터 상당히 미드필드 라인을 내리면서 수비적인 연습을 폈기 때문에 한 골 넣기가 쉽지 않은 오늘 토트넘의 경기 운영이긴 합니다. 근데 이 팀이 변수를 좀 전혀 주지 않고 전술 운영을 하기 때문에 준비를 잘 하고 나온 에스턴 빌라 입장에서는 상당히 수월하게 지금까지 막아내고 있는데 최근에 그래도 가끔씩 조금 이례적인 교체 시도를 했었던 뭐 타이밍도 그렇고 교체 타이밍은 점점 빨라지고 있긴 합니다. 좀 더 전향적인 시도를 좀 해서 만약에 뭐 히샬리송을 투입을 해가지고 솔랑키랑 같이 쓴다거나 뭐 이런 패턴의 그런 변화를 좀 시도한다면은 좀 기대를 해보는데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질질 끌려가다가 막판에 간신히 비기거나 아니면 이대로 그냥 끝나거나 좀 긍정적인 면이 많이 보이지 않았던 전반이었고 일단 손흥민 선수는 체력적인 부분 아니면 또 경기 감각적인 부분 좀 많이 애끼는 느낌이었어요. 그쵸. 네.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일단 무리해서 스프린트하는 모습 거의 안 보여요. 아 그렇죠. 네. 네. 우독이 네가 뛰어라. 네. 형은 좀 힘 좀 애끼겠다. 야 독이야, 형이 말년에 뛰어야겠니? 아 말년이라뇨. 원래 근데 본인이 네. 그 말년 아니어도 본인들은 다 말년이라고 그렇죠. 하잖아요. 네. 경기를 꽤 안 뛰었기 때문에 네. 좀 예열이 필요했던 성민이었고요. 후반전 좀 기대를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리미어리그 토트넘과 에스턴 빌라의 경기 오늘 토트넘 하스퍼 스타디움에서 펼쳐진 경기였고요. 에스턴 빌라에게 선취골을 내줬던 토트넘이지만 4대1 대역전승을 거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조금 아쉽고 찜찜합니다. 네, 찜찜하다고 해서 토트넘 팬들한테 미안하긴 한데요. 손흥민 선수가 후반 10분에 교체 아웃이 됐습니다. 뭐 제가요? 많은 분들이 보셨던 것처럼 전혀 사전에 얘기가 되지 않은 네. 그리고 부상도 있지 않은 손흥민 선수 본인이 이렇게까지 놀라는 교체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럴 정도로 의외의 시간에 의외의 상황에서 교체가 됐습니다. 스코어가 1대1이었고 그 선제골 내주고 따라가는 골을 손흥민 선수가 만들어냈고 그 외에도 상당히 의미 있는 작업들을 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의외였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지난번에 하프타임에 메디슨 빼고 사르 넣어가지고 굉장히 호평을 받았었던 그때하고 비슷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토트넘의 승리가 반갑지만은 않은 상황이 되긴 했습니다. 사실 그 손흥민 선수도 그랬을 거예요. 저 7번 맥긴 빠지나 보다. 저요? 나라고? 저를요? 네.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들어가자마자 굉장히 분노한 모습들이 잡히기도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 분노의 이유를 우리가 뭐 나중에 인터뷰를 통해서 확인하기 전에는 미루어 짐작할 수밖에 없지만 교체 사인이 들어갔을 때부터 굉장히 의아한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그 결단에 대한 좀 반응이 아니었나 생각이 좀 드는데 어쨌든 손흥민 선수가 나가고 나서 토트넘이 무려 3골을 더 넣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 자리에 뭐 베르너도 아니고 마이키 무어도 아니고 히샬리송을 투입을 하는데 어쨌든 히샬리송이 어시스트를 또 기록을 했어요. 그 어시를 하다가 부상당해 나가긴 했지만 그쵸. 예. 댓글에 있었는데 손흥민의 햄스트링을 보호하려고 손흥민을 뺐더니
들어온 히샬리송이 햄스트링이 나갔다. 그렇죠. 그러니까 손흥민의 부상 재발을 막을 수 있는 그러니까 닥터 스트레인지가 수만 가지의 경우의 수를 했을 때 그것밖에 없었다라고 뭐 우리끼리 웃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뭐 그 우리가 메디슨 빼고 사르를 집어넣었던 선택에 대해서는 호평했다고 우리도 박수를 쳤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고 나니까 뭐 포스테코글은 진짜 왜 뺐는지는 저희가 아직 인터뷰 못 봤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결과적으로 토트넘 입장에서는 뭐 손해라는 선택은 아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네. 네. 뭐 토트넘 이야기를 좀 더 해보면 일단 솔랑키와 그 사르가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였어요. 클루셉스키도 오늘 활약이 좋았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반도벤이 부상 당하면서 선발 라인업 제외가 됐고요. 명단 제외가 됐고 아마도 A매치 중간 끝나고 돌아올 것 같은데 드라구신 로메로 조합으로 나왔고 미드필드 구성도 좀 변화를 줘서 벤탄쿠르가 선발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사르하고 클루셉스키 요 세 명 조합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원에서 나쁘지 않았어요. 괜찮게 잘 진행이 됐는데 전반에 아쉬웠던 것은 이제 사이드백들의 수비와 공격에서의 좀 시의적절한 움직임들이 상당히 좋지 않았었고 특히 포로가 많이 전진을 해서 좀 난사를 했습니다. 슈팅도 네. 난사하고 패스도 좀 실수가 많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하프타임에 저희가 이제 그 부분을 좀 변화를 주지 않겠냐 했는데 그 부분은 사실 카드가 없기도 하거니와 좀 카드를 쓰는 대신에 오히려 손흥민 선수를 좀 이른 시간에 빼버리는 약간 의외의 선택을 했던 포스테코글 감독이었습니다. 포로가 야구였으면 네. 홈런을 3개를 때린 거기 때문에 아 그렇죠. 한 5개 들어가지고 하여튼 뭐 굉장히 좀 히샬리송을 그 자리에 넣은 선택도 좀 저희가 계속 비판적인 시각으로 봤지만 어쨌든 거기에서 어시스트가 나왔다는 것은 뭐 포스테코글루 감독 선택에 대해서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는 게 좀 면구한 그런 상황이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송민수가 그 따라가는 출발점의 그 주춧돌을 굉장히 잘 놔줬습니다. 시즌 3호 도움도 기록을 했고 보름 만에 출전이었거든요. 웨스트햄전 뛰고 통증이 재발을 하면서 좀 경기에 나오질 못했었기 때문에 그 뒤로 좀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선발로 복귀를 해서 경기 내용도 괜찮았는데 좀 이른 시간에 빠진 것은 좀 아쉽지만 어쨌든 토트넘이 승리를 거두면서 지금 순위도 이번 경기 끝난 시점에서 7위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네, 승점 16점까지 올라오면서 아스톤빌라하고 승점 차도 2점으로 좀 좁히는 굉장히 의미 있는 승리를 가져가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 선수 얘기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로메로가 네. 손흥민 선수가 나가고 곧바로 주장 완장을 이제 받았는데 본인이 좀 무리한 파울을 본인이 범해놓고 네. 이제 부상을 당해서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반더벤이 빠진 상황에서 로메로 부상이 어떨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좀 정상적인 몸 상태가 아니라면 토트넘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벤 데이비스 드라구신이 주전 센터백 조합이거든요. 요런 체제로 지금 주중에 경기를 계속 꾸준히 치르고 있는 이 시기를 헤쳐나가기는 상당히 좀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로메로의 몸 상태를 좀 봐야 되긴 해야 될 것 같고. 아니 지난 시즌 이쯤에 딱 그랬잖아요. 그쵸. 예. 딱 로메로랑 반더벤 로메로 막 퇴장당하고. 네, 반더벤 둘 다 나가리가 탁 되면서 그렇죠. 네. 선두권 달리다가. 네. 좀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 일단 솔랑키가 멀티골. 네. 그동안에 연계 플레이를 잘하는 것으로 좀 만회를 했었던 솔랑키였는데 오늘 또 멀티골 터트리면서 피니셔로서의 명성을 입증을 하는 그런 경기였고요. 또 사르의 성장세가 계속되고 있다는 거, 또 셉세비의 올 시즌 굉장히 그 준수한 경기 기여도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 전체적으로 앞쪽에서는 좀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미드필드부터 뭐 전방에 있는 공격수까지. 오늘 존슨도 모처럼 다시 골을 넣었고. 근데 이제 수비 라인에서 경기력에도 좀 편차가 있지만 오늘 이제 코너킥에서 또 골을 먹었고 또 수비 쪽에 부상자들이 또 추가로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토트넘이 계속 좀 시한폭탄처럼 안고 가야 되는 좀 불안 요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아무튼 오늘 손흥민 모처럼 선발 라인은 복귀를 해서 저뿐만 아니라 뭐 오영 씨도 마찬가지고 저희 입중계 같이 보신 분들 정말 기대 속에서 경기를 봤고 전반은 좀 아쉬웠지만 후반전은 좀 기대를 많이 모았었는데 좀 초반에 얘기한 것처럼 찝찝한 그런 마무리가 되지 않았나. 보호 차원에서 뺐겠죠. 그럼요. 네, 인터뷰 저희가 또 보고 또 추가적으로 영상 좀 제작하겠습니다만 별 문제 없는 손흥민 표정 때문에 우리가 좀 걱정이 좀 컸는데 다행히 막판엔 또 네 경기 끝나고 또 네. 포스테코글루 감독하고도 포옹하고 선수들하고도 자축하는 모습이 나왔으니까요. 너무 걱정은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또 내일이면 이제 A매치 명단이 발표가 되는데 그렇네요. 이제 오늘이죠? 네, 오늘이죠. 포함 되겠죠? 뭐 이렇게 뛰었는데. 네, 뭐 그렇죠. 네. 네. 아마 무난하게. 게다가 또 이번엔 또 한국까지 그렇게까지 장거리 비행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쿠웨이트 원정 그리고 이제 팔레스타인 경기는 요르단 원정 치러지니까 부상 관리 잘해서 포스트콜 감독이 잘 그 정도의 배려를 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또 주중에 이렇게 되면 갈라타사라이전 출전 가능성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